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정치권의 멋쟁이 박원석 전 의원, 예리한 AI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요즘에 방금 전에 우리가 스트릿 뉴스 파이트 시간에 했는데 로봇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사람보다도 더 그냥 사람을 설득하고.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로봇으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죠? 없습니다. 예. 네. 인간으로서 희노애락을 느끼고 싶습니다. 단호하시군요. 네. 자, 김준일 수석 에디터께는 안 여쭤보고요. 예. 네, 우리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요즘의 정치권은 양평에서 시작해서 양평으로 끝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 제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사업 백지화 선언이 있었고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사업 백지화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 민주당이 사과하면 재검토할 수 있다. 전진선 양평 군수 국민의힘 소속이죠. 어제 민주당 당사를 항의 방문했는데, 자, 민주당이 사과하면 그냥 강상면 수정한 대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 해석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 저는 거꾸로 묻고 싶은 게 네.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면 국책 사업을 이런 식으로 백지화하나요? 앞으로도 그럴 건가요? 저는 다른 문제 다 차치하고 원희룡 장관의 그런 결정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저거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예타까지 통과한 1조 8천억 원 규모의 국책 사업, 그것도 지역의 오랜 수건이었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지 2년이 지났고 현 정부의 대통령 선거 공약 사항이기까지 했습니다. 야당이 의혹적이 게 타당성이 없고 문제가 있다면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돼요. 그러나 야당이 의혹 제기를 할 법한 사항도 아닌 걸 가지고 의혹 제기를 한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2년 전 예타 통과할 때까지 아무 기존 원안에 변경이 없었고 그것 때문에 논란도 크지 않았고 지난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만 해도 논란이 없었는데 지방선거 끝나고 7월 달부터 여기에 변경이 발생을 하기 시작한 거고 그 변경은 국토부가 주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국토부는 애초에 양서면이 아닌 강산면 대안을 변경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되거든요. 그게 예를 들면 경제성 측면에서 비용 편익 분석에서 훨씬 더 낫다라든지 아니면 양평 국민들을 위해서 혹은 그 도로를 이용하게 될 서울 동쪽의 주민들을 위해서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든지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기 야당의 그 주장에는 이런 면에서 의혹적인 이런 면에서 타당성이 없다든지 근데 그 설명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불충분하고 사실은 좀 왜 돌연 이렇게 노선을 이렇게 변경할까. 이게 애초 원안에서 미세한 변경이면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미세한 변경이 아니고 네. 아예 다른 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도의 변경이라면 그에 따르는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 제기가 나오니까 처음에는 원희룡 장관 늘공들의 정무 감각 없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다듯이 내지는 외양나무 밑에서 가끔 고쳐매지 말아야 되는데 네. 늘공들이 잘못 판단했다는 식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반응을 했다가 공무원들의 판단 착오가 있었다. 네, 갑자기 이걸 갖다 백지화시킨다고 나왔어요. 그것 너무 흥분한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는 야당이 사과하지 않으면은 재추진할 수 없다. 아니 세상에 국정운영을 이렇게 감정적이고 협박조로 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그 대목입니다. 지금 다들 궁금해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도 강상면을 요구했었더랬다. 그리고 양평 국민들도 강화 IC를 생각하면 양평에서 강상면 쪽으로 가는 것이 이상할 것도 없다. 자,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은 설득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돌연 왜 백지화로 방향을 선택을 했을까요? 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급발진을 해가지고 이 난리법석을 피우고 이러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문인데 네. 이게 김건희 게이트, 고속도로 게이트로 이제 커지는 것을 좀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보면 상당히 실패했다고 봅니다. 이게 굉장히 쟁점화가 지금 더 커진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일을 처리하는 게 맞느냐 이런 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강상면으로 그러니까 남한강 밑으로 그
그 종점을 변경하자고 했던 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지금 뭐 KBS 보도나 한겨레 보도나 여기 당시에 이를테면은 주민 공청회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원안이 있죠. 그러니까 양서면에 있는데 그걸 직진으로 하지 말고 조금만 휘게 해가지고 강화 IC 그러니까 남한강 아래쪽에 강화 IC를 만들어서 여기는 지나게 하자. 강화가 여러 군에서 여러 면에서 특히 이제 고속도로에 다 이게 지금 소외돼 있다라고 네. 하니까 요거 하나만 만들자라는 얘기였지 어느 그 당시에 뭐 이를테면 간담회를 하거나 뭐 이런 거에 종점을 바꾸자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희룡 장관 쪽에서 얘기를 한 건데 좀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사실상 밝혀졌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를 지금 어떻게 그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 다 모든 거를 정쟁화하면은 정쟁화하고 다 정쟁화한 거를 다 국책 사업에다 뭐 중단하거나 백지화하면은 나라 마비됩니다. 뭐 정쟁이 아닌 게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그러니까 너무 무책임하다. 일단 뭐 이런 거 김건희 여사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가지고 이건 무책임하다라고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정치적인 또 대결 상황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긴 하는데. 박 의원님, 여권에서는 주민투표와 여론조사 등의 방안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뭐 해법으로 또 출구 전략으로 지금 이 문제 해결에 여론조사 또 주민투표 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십니까? 좋은 선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제 국책 사업이라는 것은 그 필요성, 타당성에 대해서 수많은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서 확정이 되는 거고 네. 국토부만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 뭐 기재부, 환경부 비롯해서 여러 부처가 수년간 부처 간 협의까지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변경이 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하고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결과가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작년 7월 달에 양평군이 국토부에 그 공문에 회신을 하면서 이란 그 원안이죠. 원안에 대해서는 경제성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지금 대안으로 거론되는 강상면으로 가는 안에 대해서는 재평가가 필요하다 경제성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이 더 든다. 그러면 이 안으로 이걸 변경을 하려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한 노선이 과연 경제적 타당성, 그러니까 BC 분석 측면에서 비용 편익 분석 측면에서 네. 기존 안보다 나은 아니냐. 라는 걸 가지고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금 의견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주민들 여론도 수렴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일종의 그 지역사회 내에 합의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럼 다시 한번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보자.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2단계에 와가지고 무슨 뭐 투표를 하자. 여론조사를 하자. 그럼 이게 앞으로 국책사업에 이런 류의 논란이 많은데 그리고 지역 내에 이른바 이제 그 지역 이기주의가 작용해가지고 지역 내에서 서로 어쨌든 그 국책사업 그 유치하기 위해서 갈등이 있는 경우들도 많은데 계속 이렇게 할 거냐는 거예요. 투표하거나 여론조사하거나.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올해 5월 달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노선 수정안이 공개됐다. 그 평가 보고서 공개됐습니까? 공개 안 됐죠. 공개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하면서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강상면 안이 일환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뚜렷한 근거나 명분이 된다면 이 부분을 공개하면 상당히 진화될 수 있는데. 뭐 그렇죠. 저는 그 공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왜 어쨌든 전략 환경 영향 평가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는지 그러니까요. 그 경위도 상세하게 좀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경제적 타당성에 부합하는지. 왜냐하면 그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98년인가 99년에 IMF 이후에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제도인데 네. 이거 통과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국책 사업들이 좌절이 돼요. 지역의 수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보이는 흐름은 강상면으로 그 코스를 변경한 그러니까 목적지를 변경한 그 안은 예타를 생략하고 가려는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다른 국책 사업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네. 때문에 이거를 합리적으로 그 노선을 변경해서 재추진하려면 예타부터 다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양평군의 입장 변화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김준일 수석 에디터께서는 양평군이 애초에는 이란 그러니까 양서면으로 종점이 되는 원안이었는데 변경안이 더 타당하다,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좀 의견이 달라졌어요.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양서면하고 이제 강상면하고 지금 두 개가 있는데 2008년에 처음으로 민자고속도로를 만들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때도 양서면이었고요. 그때 그거는 이제 경제성이 없다고 바로 이제 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제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2016년에 이거를 다시 추진을 해가지고 2017년 1월에 국토부 고속도로 5개년 개발 계획에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들어가거든요. 되죠. 그때 들어갔을 때도 양서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역대 모든 지자체 양평 군수는 다 국민의힘이었고요. 딱 한 번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요때만 민주당이었어요. 정동혁인가요? 제가 이름이 갑자기 헷갈리네요. 정동균. 정동균. 네. 정동균. 이분 빼놓고는 그러니까 그 전에 국민의힘 계열 그러니까 이 계열에서도 다 양서면으로 했단 말이에요. 전부 다가. 그리고 이의 제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강상면이 더 얘기가 더 나왔으면은 그때부터 얘기가 나와야 되죠. 그리고 국토부가 이쪽에 하고 예타를 2021년에 이제 통과를 하거든요. 2021년 4월에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더 나은 대안이었으면 그때 양평군에서 얘기를 했었어야죠. 근데 지금 상황 변경이 뭐가 있느냐. 민주당 출신의 정동균이라는 분이 임기가 끝나고 작년 7월에 딱 새로운 이제 그 전진선이라는 국민의힘 이분이 들어오면서 이게 바뀐 거예요. 근데 이거의 과정을 보면은 양평군에서 먼저 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계획안을. 국토부에서 갑자기 찾아옵니다. 양평군을. 그러더니 변경안 좀 내봐. 그러니까 변경안을 왜 내지? 일단 내볼게요. 그래가지고 1, 2, 3안을 내가지고 그게 이제 1안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양서로 가는 거고. 기존에 아닌 양서면이고요. 1안이.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제 세 가지가 이제 내서 제출을 하니까 국토부에서 그 지금 강상면으로 가는 것만 이거를 그 안으로 올려가지고 그게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해 5월에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뀐 게 지자체장이 바뀐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김선교 의원이라고 지금은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이분이 양평 군수를 했었고, 근데 이분한테 지금 원희룡 장관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이제 주장 좀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해서 본인이 그거를 지역 주민 100명 있는 데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합리적인 아니었으면 그 전에 한 번이라도 이 역사상으로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다른 방송이었나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거는 6번 국도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6번 국도랑 가장 가까운 곳에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지역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또 하나는 서울 주민들도 이용을 하는데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 주민들이 수도권에 오는 사람들도 엄청 막히는데 일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물머리 이 양수리의 이 양수대교 여기에 이제 정체를 해소하는 게 가장 1번의 목표였고 그거는 역대 모든 그게 뭐 양평군청의 모든 그 기본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도로 교통 정책적으로 보면 양서면으로 가는 것이 교통량 등을 감안할 때 타당했다고 봤던 것이군요. 그렇게 봤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예를테면은 뭐 경제성 평가를 하니까 밑으로 가는 게 더 낫다. 뭐 사람들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그런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왔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와 정동균 전 양평군수의 땅을 언급하면서 오히려 민주당 게이트라고 역공에 나서고 있는데요. 박원석 전 의원이 이제 의정 국회 생활을 해보셨으니까 이게 정말 이권과 관련돼서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이 뒤늦게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국민의힘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여기에 땅을 사서 집을 짓고 들어가는 게 작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타가 다 통과된 다음에 그 계획이 다 확정된 뒤에 그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뭐 오히려 땅을 비싸게 샀으면 비싸게 샀지 싸게 사가지고 나중에 큰 차익을 누릴 뭐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정동균 전 군수는 뭐 올해 여기 사신 분이래요. 그 대대손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땅이 좀 한 3,000평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정동균 전 양평 군수의 땅은 원안인 양서면 근처에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렇죠. 거기 네네. 근처에 있다고는 하는데 그게 문제였다면 그 당시부터 사실은 이 논란이 제기됐어야 되는데 이런 논란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 노선에 관해서 예타를 통과한 건 2년 전이지만 도로가 이렇게 날 거다라고 확정된 건 오래된 얘기입니다. 때문에 이분이 군수하기도 전에 확정된 사실상 그 노선으로 인해서 이분이 이익을 본다 때문에 이건 민주당 게이트다. 이거는 굉장한 사실은 논리 비약의 물타기고.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이러는 것은? 아니고 뭐 김건희 여사 땅 얘기 나오니까 그거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그 제대로 반박이나 그 해명이 안 되니까 한쪽에서는 이걸 아예 백지화하겠다라고 하면서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찾다가 이걸 물타기 할 수 있는 논리들을 찾아내 가지고 정쟁을 키우고 있는 건데 그 양평 군내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사안을 다시 이거를 이번에 백지화하고 이란보다 이안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민 갈등을 지금 엄청나게 부추기고 있는데 네. 지금 양평 군내 현수막 대전이 붙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안을 지지하는 현수막과 지금 양평군을 중심으로 해서 대안을 지지하는 현수막 그리고 한쪽에서는 단식 농성하고 한쪽에서는 뭐 민주당 찾아와 가지고 민주당이 사과하라 이러고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방식의 저는 정치를 하는 거라고 보고 양평 군의 입장에서만 보면 이 안이 나쁜 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설사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 나쁘다 하더라도. 네. 그러나 그건 애초에 도로 건설의 목적인 6번 국도 정체 해소하고는 사업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때문에 저는 예타를 다시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6번 국도 정체 해소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B 씨가 비용 편익이 1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과된 거거든요. 0.5를 간신히 넘어서서 사업 목적이 달라지면은 이 예타를 다시 해야죠. 기재부의 예타가 다시 돼야 하는 사안이다. 그렇죠. 이거 요거는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에는 땅을 산 거는 2021년 4월에 샀어요. 그러니까 강하면에 이제 근데 땅이 189평입니다. 김건희 일가는 10,000평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거를 지금 그 김부겸의 189평 때문에 그러면은 강화 IC를 만들자고 주장을 했다라고 지금 이게 조선일보가 쓴 건데. 김부겸 전 총리 쪽에서는 뭐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아니 뭐 나온 게 없어.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좀 그 수도권 근처에서 좀 전원 주택으로 이제 살겠다라는 거고 실제 건물은 60평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이 거대한 뭐 IC를 만들려고 지금 민주당이 했다라고 지금 이게 물타기라는 거고 아까 얘기했지만 정동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래서 이거를 노선을 바꾸기 위해서 비합리적으로 했다라는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2008년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한 번도 양서면이 아닌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주택 뭐 땅이 있는 것도 양서면 연에 5,000면입니다. 그러니까 면도 달라요 심지어. 그러니까 거기에는 심지어 직선으로 도로도 없어요. 산이 막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이렇게 물타기를 조선일보가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좀 적당히 하나 좀 네.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께 공통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복잡한 사안이고 바로 수습이 되기도 쉽지 않은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독으로 결정했다. 백지화, 전면 백지화를 하겠다. 이런 대처가 나온 배경을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 단독으로 결정했다면 진짜 장관이 월권이고 네. 직권남용이죠. 대통령 공약사항을 다른 타부처 협의까지 다 끝난 1조 8천억 원의 예산이 계획돼 있는 이 사업을 장관이 저렇게 들러엎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법적인 문제도 저는 발생할 거라고 보고 네. 저건 명백한 장관 탄핵 사유가 되죠. 그렇다면 저는 당연히 대통령실과 협의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정협의나 부처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급하게 어쨌든 취소하느라고 대통령실과 교감 없이 저런 걸 발표할 수가 없어요. 저 사업의 성격상. 거기에다가 이제 원희룡 장관의 스타일이 한몫 더 해졌겠죠. 저는 결과적으로 오히려 이 논란만 더 키우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여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예요. 이게 지금 양평 군에만 내년 총선에 선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 경기 전역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전국 선거죠. 네, 미칠 만한 이게 이슈입니다. 뭐 여론조사 결과가 꼭 이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주초에 공개된 여론조사들을 보면 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다시 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으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연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 직전 조사보다는 2.9%포인트가 하락한 39.1%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데 정치 논리를 가지고 계속 무슨 야당에 사과하라 그 뭐 야당에 먹히지도 않을 얘기고요. 네. 좀 있으면 이제 국토위 이 회의가 열려서 이에 대한 업무 보고를 통해서 또 공방이 이루어질 텐데 저는 그런 류의 정치 논리 배제하고 노선 변경을 해야 되겠다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그동안에 국토부와 양평군 사이에 여러 공문이 오갔을 거 아닙니까? 그거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실시함으로써 지금 이렇게 지역 내에 소모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비생산적인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저는 원희룡 장관이 네. 저렇게 가볍게 처신한 거에 대해서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 의원님 지금 사과하지 않으면 전 장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과를 해야 된다는 말씀. 만약에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한 번 더 한다면 언제쯤 결과는 나오게 될까요? 그 몇 년 걸리죠. 금방 안 나옵니다. 2년 보통 2년 걸리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이거를 이제 총선 전략으로 생각했다라면은 정말 바보 같은 일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양평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지금 역대 모두 다 그러니까 87년 이후로는 다 국민의힘 계열 보수 정당 계열이에요. 그리고 군수도 아까 전에 정동균 한 명 빼놓고는 다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서 나왔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강남보다도 더 여기가 열성적 지지를 하는 데다 이런 데예요. 북부죠. 네. 예, 예, 이런 데예요. 여론조사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9일 중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데일리 리서치가 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내일 당장 국회의원 선거 치러진다면 어느 정당 후보한테 찍겠냐. 47.6%가 민주당. 국민의힘은 29.6입니다. 경기도 지역이네요. 예, 예. 이게 지금 그게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평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양평 하나 원래 굳은 자인 양평 하나 얻으려고 하고 경기도 다 내줄 겁니까? 국민의힘. 이게 이거는 다른 여론조사지만 이것도 하나 소개시켜줘. 폴리뉴스가 네. 에브리 CNR 의뢰로 6월 26일부터 27일 경기 지역 유권자 8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예요. 이거는 네. 이제 터지기 전이죠. 그때는 민주당 44.8, 국민의힘 35. 이때도 민주당한테 밀렸는데 지금 격차가 확 벌어졌어요. 지금. 뭐 다른 조사긴 하지만. 다른 조사긴 하지만은 이제 그거는 네. 감안을 하셔야 되지만은 지금 이거가 터지면서 전체적으로 여론이 경기도 내에 다 안 좋다라는 거예요. 수도권 여론에. 수도권 여론이.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죠?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완전 오판했다 지금. 네. 박 의원님 보시기에 앞으로 이게 계속 당분간 지속될 텐데 지금 어떤 사안이 가장 크게 불거질 수 있는 불씨 쟁점이라고 보시는지요? 양평 관련해서요. 아니 저는 이 사안을 가지고 논쟁을 더 오래 하는 게 과연 좋은 거냐. 대한민국이 이렇게 한가하냐. 국정이 그렇게 한가하냐.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또 야당은 야당대로 어쨌든 김건희 여사라는 어떻게 보면 정권의 약한 고리 문제를 잡았기 때문에 공세를 취할 텐데 더 문제는 야당의 공세보다 여당의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예요. 여당이 그거를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받은 거예요. 갑자기 백지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오히려 정쟁을 더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원희룡 장관이 스스로 그 결자 해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백지화 문제는 경솔했다는 거 인정하고 다만 노선 변경과 관련돼서 이런 근거가 있으니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 지금부터.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타 다시 하겠다. 이렇게 수습을 해 들어가야지 이걸 가지고서 뭐 공방해봐야 결론 낼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네. 오히려 양평 국민들만 굉장히 피곤해지고 국민들만 피곤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일 에디터는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제일 민감해질 수 있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관련 사안은 뭘까요? 뭐 이미 뭐 더 민감해질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아요. 이거를 야당이 제기한 가짜뉴스라고 주장을 해버리는 순간 그러면은 이거를 이를테면은 백지화한 것도 원희룡 장관이고 이거 바꾼 것도 원희룡 장관이고 땅은 김건희 여사가 있고 근데 왜 이거를 야당한테 책임을 떠넘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가 땅 10,000평이 있는데 거기에 고속도로 종점이나 분기점이 생기면은 문제 제기 안 할 건가요? 그러니까 상식에 맞춰서 해야죠. 그러면 그게 사실이 아니다. 별로 그런 거에 영향이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러면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갈수록 더 문제가 생기는 거고 저는 대통령실의 입장도 굉장히 웃겨요. 여야가 잘 합의해가지고 해라. 이게 여야가 합의할 문제입니까? 이거는 행정부의 일이에요. 행정부가 결단을 해가지고 이거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니까 국토부가 주관하고 대통령이 이거는 개입을 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마치 여야가 지금 뭐 정쟁해버리니까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왜 여야가 합의해서 하라고 처리하라고 안 합니까? 그런 거는 맘대로 하면서 이거는 또 여야가 합의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지금 뒷짐지는 건데 무책임한 정치의 표본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조금 전에 이 김준일 에디터가 말씀해 주신 여론조사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염수 관련해서 관련 주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두 분께 이 질문만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1명으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국회의원단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기시다 총리 간자 앞 집회, 국제원자력기구 일본 지사 항의 방문, 일본 사회민주당 의원 면담 등을 진행하는데 자 일본을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의 행보
어떤 성과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준일 에디터께서는요. 일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일본은 이미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일본은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치권의 일원으로서 야당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게 옳다고 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 알리바이가 없어져요. 이러면은 이게 너희도 다 인정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WTO 제소하면은 지금 이미 빨리 수입 재개하라고 지금 한국 정부 요청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막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그 IAEA 보고서는 일본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이거는 국제 영향평가 주변국의 영향평가가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전적으로 지지하기 힘들다라고 이미 말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거에 대해서 WTO에 가서 싸울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100% 거의 전문가들은 무조건 진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죠?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본인들이 약속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안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지키려면은 최소한 그거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이렇게 방류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제시할 수 있는데 자칫 뭐 외교 마찰 또는 정부와 다른 입장을 굳이 외국에 나가서까지 표출해야 되느냐 이런 뭐 우려나 또 입장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여야 막론하고 정부가 같은 입장만 얘기해야 된다는 게 외교는 아니죠.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다가 정부가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나요? 저는 외교적으로 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대한민국의 국익인데 후쿠시마 오염수를 저렇게 정화를 한다지만 방류해서 우리에게 방류하는 걸 동의해서 우리에게 얻을 국익이 뭐가 있죠? 김준일 기자가 얘기했듯이 WTO에 나중에 가면 이게 큰 명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후쿠시마산 걱정되는 수입 농산물 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불가피하게 개방하게 될 거라고 봐요. 일본이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에는 WTO에 제소 안 가겠다라고 할까요? 과연 일본은 그런 이웃이 아니라는 걸 이미 확인했고 나중에 가서 일본의 뒤통수 맞고서 그때 가서 뭐라고 그 얘기하려는지 저는 걱정이 되고요. 야당에 저런 게 실효성은 없을 겁니다. 일본은 자기 주권 사항이라고 할 거예요. 다만 어쨌든 대한민국 국내 우려를 전달하는 거고 일본 내에 지금 정치권과 시민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일 양국의 정치권 시민사회에 이 문제를 우려하는 뭐 국제적 연대의 목소리를 낸다라는 차원에서는 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시간이 없긴 한데 이 질문은 박원석 전 의원께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는 10월에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박원석 전 의원께서 금태섭 정태근 전 의원과 함께 이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선거가 어떤 의미가 있고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배경 짧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그 확정한 건 아니고요. 네. 다만 지금처럼 그 여야가 이렇게 퇴행적인 정치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 좀 참신한 제3의 후보가 나와서 지금 10월에 열리는 유일한 재보궐선거 전국에서 네. 총선 앞두고서 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선전한다면 대한민국 정치 구도에 혹은 정치 지형의 경종을 올리고 3지대가 정치 세력화하는데 조직적으로 큰 힘이 되지 않겠냐라는 데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건 있습니다. 아직 뭐 후보를 물색했다거나 선거 지원을 확정했다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여야 모두 고민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지금 재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 앞두고서 이게 선거 판도에 특히 수도권 선거 판도에 가늠자가 될 수도 있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선거여서 여당 일각에서는 후보를 내지 말자 아예 지면은 데미지가 크니까 네. 뭐 이런 논의도 나오고 야당도 중앙당이 전략 공천하는 걸로 아마 방침을 정한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3지대 후보가 나와서 그 기존의 여야 구도와는 다른 구도를 만든다면 굉장히 흥미진진한 선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제3지대의 선택지를 마련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석이조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